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다른 컨텐츠도 아니고 지금 이거 있는 사연 그대로 이야기를 듣고 또 송출하는 거다 보니까 별다른 각본이나 순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 선뜻 이런 이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제보하고 인터뷰 응해 주시는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컨텐츠를 제보해야겠다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더? 저희처럼 이런 추가적인 어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재발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제보를 드렸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출연해 주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렇게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서 이런 사기 유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거든요. 예,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를 첫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럼 나라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를 오픈을 하는 거네요. 지금이 12월 달인데 그게 언제 정도 됐을까요? 저희가 선정된 시기는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이제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7월 달부터 지금 계속 준비를 해서 지금 반년 동안 오픈도 못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네요. 인테리어 계약은 9월 15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그럼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건데, 일단 그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루트로 또 몇 개의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봤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하기로는 6개의 업체였고,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을 좀 싼 업체를 좀 찾다가 이렇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6개 업체 중에서 제일 저렴했었나요? 가장 저렴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 업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딱 이 지금 뒷 배경이 이 화이트 호리존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레퍼런스 사진을 보니까 화이트 호리존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여러 시장 조사나 다른 스튜디오에 가서 호리존을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가장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런 퀄리티를 해줄 수 있는 업체의 레퍼런스라서.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이 업체가 공사해놓은 데를 가서 호리존을 직접 보고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레퍼런스 사진만 사진으로만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거고, 아무래도 제일 가장 중요한 게 호리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금액대는 다들 천차만별이겠지만 가장 저렴한 데에서 가장 비싼 데는 한 어느 정도 됐었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가지고 받은 견적이잖아요. 이제 견적을 받아본 업체는 더 있었어요. 근데 시세 자체는 2천만 원대에서 2,200만 원 사이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작게는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견적서를 요거 한 장 받으신 건가요? 네,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뭔가 자료를 보내주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요청을 하면 한 보름 만에 보내주는 그런 속도.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견적서 한 장만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보면은 단순히 철거 100만 원, 목공 400만 원, 전기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견적서를 받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논쟁이 생길 때 우리 부분에는 목공에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목공이라는 견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는데 그쪽에서는 또 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부 내역에 대한 게 아예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공이라고 하면은 밑에 뒤에 이제 있는 호리존이라 아니면은 게이트, 벽체, 월 요런 게 이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포지션마다 비용이 인건비 얼마, 자재비 얼마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고, 그게 있었으면은 그걸 갖고 싸우기도 조금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것만 보고 이렇게 하셨나 싶어가지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견적을 받은 게 9월 1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9월 27일 날 개업 연월일이 나와 있어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제가 4월 달인가 5월 달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것도 창원에서 사기를 맞은 거였거든요. 그 당시 이 사람이 지금은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했었을 때예요.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동안 블로그 활동도 다 안 하고 있다가 잠잠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와서 이거를 보니까 여기를 하나 물기 위해서 사업자를 다른 이름으로 하나 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동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오게 된 계기가 이 대표자 성명, 이름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지금 당장에 보고 봤을 때는 견적은 일단 그 사람이 지금 뭐 사업자 등록증도 안 된 상태에서 견적을 내주고 이게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라고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공사 대금은 아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행히 막 전액이 다 나간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나갔죠? 저희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단 총 금액의 10%를 일단 부가세를 먼저 그 업체에다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증명 자료를 전달을 하면 이제 그 센터에서 입금을 해주시는. 이제 남은 금액을 센터에서 입금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현재 지출된 금액은 150만 원만 지출이 되신 건가요? 일단 먼저 이렇게 부가세를 먼저 드리고, 이 계약서 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에 중도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넌지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보고 이제 중순쯤 돼서 중도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더 입금시켰어요. 500만 원을 더 입금시켰는데 지금 원래 공사 기간이 9월 30일 날 끝나는 걸로 지금 서류상에는 나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9월 30일 날인데 10월 중순까지 그럼 계속 길어졌어요. 혹시 500 추가 입금이 되고 그 뒤로 뭐 계속 공사는 진행이 되었나요? 일단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진행은 된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와가지고 올 때마다 뭐 하나씩만 해놓고 가는 그런 공사 진행을 했었습니다. 직접 오시나요, 대표가? 네, 거의 직접 오셨고. 직접 와서 뭐 이것저것 혼자 만지고 네, 가고. 혼자서 만지고 가고. 그냥 만지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이제 공사 시작하겠구나 해서 갔다가 다음날 오면은 뭐가 바뀌어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공사를 했고. 이게 이렇게 지금 호리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인테리어 업체가 자기 손으로 만들기는 난이도가 꽤 있는 공사라서 아마 목수분들을 불렀을 것 같고, 그냥 뭐 여기에서 콘센트 이전을 해야 된다, 뭐 증설을 해야 된다, 저기에 조명이 달려야 된다면 그 선이나 조금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 정도만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목공사, 페인트공사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스케줄을 딱딱 관리를 하면서 투입시켜가지고 한 공정씩 딱딱딱딱 끝낸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 조금 만지고 가고 조금 만지고 가고 그랬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일단 이 호리존이 완공이 되고 호리존이 마감되어 있는 걸 보고 일단 그래도 기술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차후에 알고 보니까 이 호리존 작업을 본인이 했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본인 입으로.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신 목수분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그분이 직접 다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목수분 인건비는 지급이 잘 됐나요? 목수분 인건비를 못 받으셔갖고 그 목수분이 직접 저번 주에 저희 스튜디오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왜 그 공사 대금을 안 주냐, 왜 돈을 한 푼도 안 주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전달받기로는 이 디자인 이 대표한테 저희 측에서 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분명히 중간에 공사 좀 빨리 해달라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중도금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아마 중간에서 그런 가로채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대충 눈으로 봐도 공사가 이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지금 남은 공정은 그러면은 지금 직접 다 뭐 사람들 직접 섭외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새로 이제 인테리어 견적을 또 업체에다가 내서 일단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 가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작업할 때 한 번에 작업이 안 되고 나중에 페인트 칠하고 나서 또 작업하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 가벽 작업을 할 때 총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을 걸쳐서 해요. 가벽부터, 그리고 호리존, 그리고 난 다음에 벽, 요렇게 총 3번을 걸쳐서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저희가 제일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벽지가 발라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견적서만 봐도 도배라는 품목이 없어요. 도장으로 돼 있거든요. 마감이 도장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도배로 해놓은 거고. 아무튼 이따 잘못된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억울한 마음에 또 아니면 또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막 검색을 해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저희도 알아봤을 때 지금 양산에서 지금 일단은 먼저 지금 고소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창원에도 피해자분이 한 분 계시고 지금 현재 또 부산에도 계시고 이 디자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광안리에서 또 공사를 하나 또 진행 중에 있다고 또. 곧 예비 피해자라고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테리어 시장을 좀 경계하면서도 선뜻 이렇게 업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뭐 여기에서 뭐 설계도나 뭐 이런 거는 받았나요, 혹시? 일단 1차 그 디자인 인테리어 도면본 하나 하고 2차로 또 추가적으로 한 개 받았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가 이제 좀 진행이 됐을 때 그것도 10월 중순쯤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공사 전에 받은 게 아니고 공사하는 중에 예. 그것도 혹시 계속 요구해서 받으신 건가요? 네네네. 지금 계약서 보면은 여기 공사 지연에 대한 것도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봤나요? 일단 저희가 10월 30일쯤에 그냥 이제 앉혀놓고 디자인 대표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며칠까지 안 됐을 경우에 지금부터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근데 본인이 무조건 어떻게든 그때는 끝내놓을 수 있다. 철야를 해가지고 뭐 끝내는 한이 있어도 끝낼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약속된 날짜에 결국에는 그게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쯤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여기서 손 떼고 나가세요라고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한테 또 다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맡긴 뭐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분한테 지금 저희가 일부분을 또 드렸고 어차피 또 지원금을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서류는 어차피 그쪽 업체로 해가 다 들어간 상태고 하니까 이러지도 빼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저희 거네요. 입장도 굉장히 저희도 그런 생각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간에 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잘 안 계셔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컸어요. 지금 이게 지금 부가세 미포함가잖아요. 1,500이라는 게. 이 1,500만 원이라고 선을 딱 거놓고 뭐 견적을 낸 건가요? 의뢰를 하실 때 뭐 이렇게 1,500만 원 예산으로 맞춰서 뭐 뽑아주세요 이런 거는 아니었죠. 왜냐면은 이분이 이 대표라는 사람이 딱 1,500에 끊었다라는 게 금액이 되게 의심스러워서 이게 제가 막 이렇게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지만 이게 면허가 없으면은 딱 1,500까지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만들어낸 건지 또 저도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세부 내역이 없어가지고 인테리어 견적서 하나 때문에 제가 딱 집어서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무조건 사기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찝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벽체 같은 거는 어디에도 도배라는 게 없는데 도배를 마음대로 도배 마감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제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지금 구석구석 한번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볼 수. 지금 천장 전기 공사 일단 다 안 된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계속 그 일하시던 분한테 금액을 드리면서 직접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 기존에 계시던 그 전기 사장님한테 저희가 다시 재의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배선 작업을 다시 뜯어내고 지금 다시 재작업하고 있으신 겁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업체 쪽에서는 전기 작업을 안 해준 거네요. 예, 전기 작업이 안 된 거고. 요 각관도 지금 이것도 작업을 다시 한 거예요. 요것도 너무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지팅이 안 돼서 요것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 보고 잘못 따라놓고 저희 보고 이렇게 하기로 여기를 했다고 계속 재차 반복을 하면서 계속 그냥 우기는 거네요. 네, 자기의 생각대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나중에는 저희도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이쪽은 목공사는 어떻게든 뭐 지적을 하더라도 됐긴 된 거네요. 여기 계획한 거는. 이쪽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페인트가 뜬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페인트가 흘러내린 거. 흘러내린 이런 부분.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디자인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예, 조금 페인트 공사 뭐 1년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로라질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런 배선 작업의 어떤 마감을 저희는 이제 그런 요즘 인테리어 보면 쇠 파이프 저희는 처음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갑자기 저런 이상한 샤워기 호스 같은 거
또 지금 철거를 했는데 이런 걸 달아놓고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요청하신 거는 이게 아니고 스틸 파이프 강제 전선감 배관을 해서 절곡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으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일단 요 벽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벽이에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장 공사가 끝난 뒤에 벽이 세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라운드 게이트에는 이렇게 도배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보시는 대로 마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분명 여기 지금 어디에도 지금 여기에 도배라는 게 없어요. 다 도장 마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계약서대로 견적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빼박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여기가 지금 피팅룸인데 네네. 이 피팅룸 안에 이제 조명이 들어오고 여기 이제 뭐 거울이나 이런 화장 소품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 예. 그럼 전기가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기를 먼저 빼놓고 이게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부터 달랑 만들어 놓고 전기 이야기 하니까 그거 나중에 할 거라고. 요걸로 해서 어떻게 하기는 했나 보네요. 이거 전기 사장님이 이제 지금 이제 수습해 주시. 그 뒤로 와서 전기 사장님이 와서 지금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기 사장님이 처음부터 이 모든 전기를 손대서 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업체 대표가 와서 선 조금 날려놓고 뭐 하고 했던 거를 뒷수습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인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메인을 본인이 하고 서브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그냥 뭐 조언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그게 가능한지가 의문이긴 한데. 저도 그게 가능할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여긴 어떻게 마감이 안 되네요. 여기 문짝 들어갈 건가요? 여기는 커튼 들어갈 겁니다. 커튼요? 네, 저기랑. 그럼 왜 요거를 걸레바지 이렇게 안 쌓아줬을까요? 이런데? 일단은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전혀 없어서 이런 문을 다는 것도 문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샤시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본 앞에서 그냥 그대로 글라인더로 재단해서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여기에 구멍 내가지고 여기서 피스 박아가지고 고정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결과물이 어디 있죠? 이게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맞아요.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레퍼런스 보내줄 때는 막 삐까뻔쩍 잘 만들어져 있는 그 사진을 보내주고 이걸로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저희 그 외할아버지 쪽이 과수원하시는데 과수원 입구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짝 같이. 인테리어 업체들이 사실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거는 일반 업체도 모르는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샤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좀 만져본 사람들이 이거를 알 것 같아요. 그냥 파이프 하나 갖고 지금 만든 문짝인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요것만 하나 껴놓고. 어쨌든 여기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따로 기술자분을 섭외해가지고 또 이제 마감을 하시는 중인 거죠? 네네네. 지금 여기도 지금 이제 수습이 어느 정도 된 곳인데 목공 작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타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변기를 그냥 올려만 놓은 거거든요. 밑에 뭐 세면으로 마감 처리를 하지도 않았고. 그거 안에 지금 타일도 그럼 새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업체에서 해줄? 이거는 이 타일까지는 그 업체가 했습니다. 저희가 창호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저기 화장실 창호까지로. 근데 기본적으로 창호는 타일 입히기 전에 그렇죠. 창호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타일 입힌다고 하는데 저희가 저 물어봤어요. 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냐? 할 거래요. 그럼 할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있었거든요. 본인 스스로 되게 힘들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작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2층에 물이 샜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하신 말이 변기를 올려놓은 부분이 마감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이 새고 배관을 타고 이렇게 내려갔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세면 바르고 이제 마감 처리만 하면은 이제 물이 새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데. 아니면은 또 이제 변기가 그 똥배관에 정확하게 잘 안 앉혀지고 아니면 고무 바킹이 씹혀 있다거나 그러면서 역류를 해버린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배관 옆을 타고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실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것도 여기도 또 도배 마감했네요. 그 도배 마감을 해도 또 합지로 저렴한 걸로 또 해줬어요. 요것도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또 다시 수습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바로 요거거든요. 전시 이런 조언을 만드는 게 또 제일 핵심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디자인 대표한테. 처음에
여기 분명히 스위치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요것만 끄고 켤 수 있게. 근데 이 전기하고 이 전기를 같이 그냥 물려놨고, 그리고 또 어이가 없는 게 제가 붙여도 이거보다 더 잘 붙일 것 같아요. 이거 붙이다가 도중에 이렇게 이게 찢어지고 이러니까 하는 말이 실리콘 발라고 다시 해줄게 이런 거. 이런데도 지금 사실 마감이 문제가 조금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뭐 필름으로 얘기가 됐었던 건가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뭐 필름 그렇게 했었다고 하면은 이 벽체가 필름질이 여기서 딱 마감을 끊을 수 있게 한 5mm든 3mm든 더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마감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필름하고 도배하고 1대1로 만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뭐 이런 데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업체 대표가 직접 와가지고 붙이지 않았을까? 설마 이렇게 하는 필름 기술자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일 대망의 공간이 바로 여기 사무실입니다. 좀 이 분전함 자체가 지금 다 어느 정도 지금 수습이 된 겁니다. 예. 수습이 되기 전에는 선이 온 사방에 다 흩어져 있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지금 수습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요 밑에 바닥에 이렇게 둘러놓은 이런 콘센트함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나 이런 거 보시면 도대체 이게 어떤 곳에서 이런 디자인을 하는지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다른 곳의 사진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럼 또 못 보내주고. 이게 계속 무한반복되고요. 현장 한번 같이 싹 둘러보니까 그래도 이제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두 대표님께서 열심히 또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계약서죠. 계약서와 견적서대로 일을 안 한 게 가장 문제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미뤄지면서 이제 사업도 계속 같이 딜레이 돼 가는 거고,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됐으면은 이 인테리어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곳에 가서도 막 사정 얘기하고 뭐 제출하고 막 그런 과정이 엄청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많이 진짜 나셨을 건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중이죠? 지금 업체를? 일단은 그 경찰서 방문해서 일단 고소장은 접수를 한 상태고. 아마 이 사람 고소장 엄청 많이 날라갔을 건데 아직 뭐 이랬다 저랬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제가. 혹시 뭐 다른 피해자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없나요? 일단 지금 양산에 계신 분과 전화 연결이 되었고, 이제 그분은 변호사 선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고소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 공유를 해서 또 이제, 뭐 증인이나 또는 가중적인 부분으로 서로 협조하기로 지금 일단 연락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창원, 부산, 양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칭 이제 뭐 스튜디오 전문가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분한테 공사를 의뢰했다가 피해를 본 분들 있으면은 같이 조금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좀 힘을 같이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기 이런 피해 같은 걸 보상받는 게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고 금액이 커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뭐 피해 보상을 받고 뭐 그런 거는 진짜 아직 생각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뿐더러 그냥 일단 어떻게든 이 사태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당사자들은 다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시청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발 좀 고소를 해서 콩밥을 먹이든 어떻게 좀 해달라. 또 제2의 피해자는 지금도 생기고 있다. 막 이렇게 해요. 당사자의 좀 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있는 대로 제보가 오고 메일이 오면은 그 내용을 해서 뭐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말 한마디 이 종이 한 장 사이였다면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본인이 점점 이렇게 큰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부분이 유감스럽고요. 네, 그래서 다른 추가 피해자가 없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제보를 해주신 거고 참 인터뷰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나눈 대화 내용 중에서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 못한 거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번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뭐냐면 돈이 좀 들더라도 좀 믿고 확실히 맡길 수 있는 좀 큰 곳에 맡겨야 돼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제가 아까부터 이게 말씀드린 이런 거, 저도 이렇게 조금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막 사업자를 낸 업체들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피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막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이걸 극복하셔야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이런 견적서 같은 거, 이런 견적서도 진짜 세부적으로 해서 풀어가지고, 이게 사실 1,500이면은 철거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면은 여기에서 철거 인건비가 몇 품이 나가고, 그리고 폐기물량이 얼마가 나와가지고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고,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테리어 받아보실 때, 견적 받아보실 때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께서 진짜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방금 좀 전에. 너무 다 싼 게 정답은 아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의 기준으로는 이제 싸다, 비싸다를 또 판단을 하지를 못하니까, 또 계속 지속적인 피해가, 이런 피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따로 도와드릴 게 없어가지고 너무 또 가슴도 아프고 한데, 그래도 또 아까 다른 대표님 보니까 씩씩하게 잘 헤쳐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네, 저희는 일단은 이 스튜디오의 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내년쯤으로 이제 마음을 이제 놓고 저희가 지금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 번 돈으로 이제 다시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네.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 대표한테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자금력이 없어갖고 돈을 못 드린 게 아닌데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본인의 그런 아집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본인의 아집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단이 난 거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얘기 또 하실 거 있으신가요? 다른 피해자분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다른 피해자분도 공사를 하다가 도중에 이렇게 뭐 중단이 돼가지고 뭐 연장이나 이런 거를 다 그 공사 현장에 놔두고 가서 그 피해자분께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가셨대요. 항상 걸어 잠그고 다니셨대요. 근데 그거를 공사 현장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연장을 다 꺼내가. 그럼 불법 침입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무단 침입이고 또 기물파손까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내보내는 시점부터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한 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연장을 챙기러 왔대요. 본인이 안 온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분한테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냥 저희가 못 드린다, 못 가져갈 수 없다. 본인이 직접 와서 가지고 와야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나중에는 뭐 있네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어저께예요. 어저께는 이제 저녁 10시쯤에 이제 어떤 친구분 한 명 모시고 와가지고 연장을 챙기러 왔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연장을 챙기러 왔으니까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하다못해 어떤 뭐 그런 사과? 뭐 이런 걸로 사실은 좀 생각을 했었어요. 기대를 했는데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연장 챙겨가겠습니다 하고 연장 챙겨가고 그냥 그대로갔어요. 자기의 뭐 실수나 뭐 이런 거를 인정하기가 힘든 사람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좋은 내용 이렇게 전해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 좀 싸게 견적 내주는 업체, 그리고 이렇게 견적서가 이렇게 허술한 업체 이런 데는 걸러야 되겠다 뭐 등등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남은 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뭐 작업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요런 데는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아니면 어떤 업체를 알아보시면 돼요. 요 정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체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인테리어 사기꾼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득을 많이 취해요. 근데 선생님은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좀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지 말고 이 바닥에서 좀 이제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여러분들이 피해받은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 같이 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까 그 이야기 중간에 나왔던 공동대표님이신데 공동대표님께서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서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 예,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희도 사실 이제 인테리어를 처음 해보는 입장이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뭐 수많은 어떤,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좀 아니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알아보고, 이 정도 견적냈고, 이 정도 대화해보면은 그래도 이제, 최소한 호구는 당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호구가 제가 됐습니다. 아마 보실 때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모양이 됐냐.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그런 생각, 저도 카메라 뒤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일이 더 이상 이제 피해가 발생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희 사례를 또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꼭 참고하시고 좀 앞으로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폴라비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이제 뭐 개판을 친다면은 이건 정말 명백한 사기꾼이구나 하는 확신이 쓰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저희까지 같이 피해를 본 일타쌍피가 된 거예요. 일타쌍피가.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딴에는 억울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고 수없이 이렇게 좀 구슬려도 보고 뭐 좀 화도 내보고 했지만 애초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욕심을 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사기를 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거짓말에 그걸 3개월을 이끌어오다가 더 이상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를 한 상황이고, 제가 고소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디자인이라는 사람이 고소당하는 요건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요건을 다 알고 이런 어떤 계약서를 저희가 3번을 썼는데 3번을 다 위반하고 녹치고 뭐고 간에 어차피 그거 해봤자 나 다 안 걸려. 다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경찰서 가서 물어봐도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망의 의도가 있었냐? 뭐 금전적 이득을 취했냐? 다 따져보는데 저희가 기망의 의도는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전에 능력이 안 되면서도 이거 사업자도 없으면서 세금도 못 내가지고 폐업당한 그런 얘기가 무슨 저거가 매출이 많아가지고 뭐 법인을 전환을 하니 어쩌니 뭐 세무서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업자를 쓰자 뭐 이런 거짓말부터 해가지고 능력도 안 되면서 이 판을 벌렸던 거에 대해서 그 다른 피해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기망의 의도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금전적 이득을 취했느냐 이 부분에서 되게 요건이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고 문자로 그렇게 진행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뭐 이제 이런 사례를 당해가지고 또 알게 됐지만은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디자인 황인 씨 처음부터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능력 부족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우리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는 당신의 그 솔직하지 못한 태도와 뻔뻔함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농락하는 그 태도. 예. 참을 만큼 참아주니까 이제 갈수록 이거보다 좀 더 호구인가? 이것보다 좀 더 호구인가? 그 선 넘나드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렇게 좀 그래도 사람 대접을 해줬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당신은 사람 새끼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진짜 개 쓰레기 새끼가 장비 그거 찾으러 오라고 하니까 그 전에 뭐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장비 챙겨가려고 그 장비 챙겨가지고 또 어디서 사기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인테리어 현장 다니면서 어디서 보조해주면서 그냥 속히 말하는 시다바리 역할 하던 거 다 알고 있다. 그거 보다가 어깨너머로 그냥 돈 된다 싶으니까 판 벌리고 능력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망쳐놓은 현장이 지금 몇 개야. 전문가들이 지금 도대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해놨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니 때문에.
아니,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영상 봐요. 제 구독자예요. 예, 지금 여기 업체 대표가 제 구독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었고, 예전에. 예, 볼 거예요. 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창피한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아마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예,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위 사람들도 봐가지고 더 창피함을 줬으면 좋겠고, 솔직한 제 의도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저는 삼자니까 하진 못해도 그만큼 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속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예, 할 말도 참 많고 이렇게 그럴 거라는 거에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구독자님도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걸 참았냐고. 근데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라고 또 안 좋은 소리 하면은 혹시 공사 개판 쳐놓을까 봐. 예. 그게 좀 컸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어서 좀 적당히 저희도 선을 지켜가면서 달리려고 하고 그랬던 거였는데 이 양반한테는 아예 우리가 그냥 호구구나 그냥 싶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그냥 이상하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시작을 맞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예, 맞습니다.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